네, 안녕하세요.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역학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자소서 주제는 이겁니다. 고입 자소서입니다. 특히 그중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자소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은 자사고까지 통틀어서 설명드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어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는 엄연히 구분을 지어 학교의 설립 취지가 다릅니다. 그러니 자소서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외국어와 국제고의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그 학교,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소서 강의를 오늘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자소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소서란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 추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잘 아우러서 작성하여 내가 누구인지 이 나의 자소서를 보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우리가 고입에서 굉장히 필수, 무조건 들어가야 될 서류이고요. 뭐 전국에 있는 국제고 외고 기준으로 보면 실은 합격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한 뒤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할 때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입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서류이고요. 이 서류는 면접 평가 시에도 같이 적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문항 전체 기준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입니다. 어떤 학교는 문항을 쪼개서 각 문항별로 글자 수를 제한을 겁니다. 그래도 합쳐도 1500자입니다. 아무튼 띄어쓰기 제외 1500자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보통 고입 학생들을 자소서를 진행하면 이게 답답합니다. 꿈. 분명 생기부의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꿈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치 않고 세부적이 않다 보니 자소서를 쓰는데 방향이 없고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자소서를 지도하고 진행할 때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확실한 꿈을 잡자 라고요. 우선은 이 꿈을 잡으셨다면 이제 그 다음 강의 순서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문학,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이 고입, 즉 외고 국제고 지금 이 강의 내에서 문항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두 가지로 영역 파트가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실은 쭉 이어지지만 제가 나누는 이유는 엄연히 좀 문맥이 다르게 가기도 한다는 뜻이죠. 또는 어떤 학교들은 이 문항 두 개를 쪼개서 별도로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을 제가 따로따로 드리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은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로 본인의 꿈과 끼를 어떻게 살릴 건지 활동 계획을 쓰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떤 식의 진로를 갖고 있는지 그 진로에 대한 계획을 기술해 주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장프로가 하는 설명 잘 들으시고 잘 자소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앞부분 먼저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외고 국제고 그래서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학이 대부분이다 보니 학습하며 무조건 영어 공부 생각을 하는데 문제죠. 문제입니다. 학습 영어 공부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분명 영어 공부가 주된 사항이긴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영어 공부에 사로잡혀서 쓰시지 말라고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 공부를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영어에 대한 방향성, 내 꿈이 실제로 영어를 활용한 무엇이라면 그 다른 무엇에 대한 학습을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건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도 학습의 일환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순간 공부, 그리고 외고 국제고니까 영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간략한 설명 위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자소서를 받아보면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 꼭 피드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적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구체적 사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은 그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학생 학생이 고입을 가는 과정에서 3년 동안 분명 어떤 흥미와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 글의 전조 부분에 넣어주신다면 문맥상 괜찮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 합격 자소서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첨삭 전입니다. 다른 활동, 공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어라는 어떤 초점에서 포커스를 두시고 분명 자소서를 쓰실 거기 때문에 여러 자소서 중에 허락을 받은 자소서 중에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뜯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긴 하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정해준 공부와 별도로 매일 단어를 외워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나 좋아해, 영어 좋아해 라는 표현을 했고 공부도 나름 영어 단어를 외웠어 라고 표현을 했겠죠. 중간 내용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가 익숙해지고 자신. 이 자소서가 실은 그렇게 나쁘다라는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은 외고 국제고로 가기 위해 성적이 컷에 걸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평범한 자소서로 메리트가 없는 자소서가 됩니다. 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너무 평범합니다. 실은 문제도 좀 있고요. 이걸 첨삭을 합니다. 학생과 피드백을 통해. 그리고 첨삭이 진행된 마지막 첨삭 후 내용입니다. 영어는 저에게 공부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작 자체가 좀 다르게 되죠. 여기는 그냥 막연히 좋아했다라는 건데 이 영어가 나에게 너무 즐거움, 즉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라는 너무 큰 역할을 한 과목이 돼버렸고요. 실은 이제 그 다음 되게 거창하게 나옵니다. 영어와 친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뭔가 프로젝트, 있어 보인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영어와 친구하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뭔가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식들을 적용해 봤습니다. 때로는 영어와 다투기도 하고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영어와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분명 마음의 소리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어와 다투기도. 이 뜻은 공부를 하다 힘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화해도 하고 해결도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분명 앞에 있던 첨삭 전과 첨삭 후의 내용이 우선 문맥상은 똑같습니다. 의미하는 건 똑같다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 다음 문항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원학교에 관심을 든 동기와 그 다음 고등학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할 거니? 라고 하는 걸 묻는데요. 학교만의 정보 및 특성을 파악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외고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죠. 우리 진학하려고 하는 외고나 국제고 홈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교육 목표, 인재상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학교만의 정보 및 특성입니다. 또는 기사에 나와 있는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는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자소서에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원 외국어를 선택한 이유를 꿈과 연결할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나가는데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을 하겠죠.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소서를 쓰기 위해 꿈을 가져라 했던 내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결국 지원 외국어 선택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지원한 동기가 또 되기도 하겠죠. 또는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 계획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후 졸업 계획을 씀에 있어서는 나 어디과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꿈 이룰 거예요.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의 꿈이 이건데 이과 가서 그 꿈 이룰 거야. 나는 그게 아니고 졸업 후에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궁금해. 그러니 구체적으로 제발 기술해줘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첨삭 전 상황 한번 볼까요?